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상황,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이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바로 직진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까지 간다. 네.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견해는요. 먼저 이제 그 국회 상황을 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카드, 그다음에 그 아들 도박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먼저 해서 약간 이게 숨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한다.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직진으로 수사 소환하나, 아니면 이게 약간 우회하더라도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근데 제 견해는요, 결국 이제 그 굳이 부인이나 아들을 이게 우회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수사를 보면 항상 이게 그 한 타임 빠르게 예상보다 진행됐습니다. 김용 부원장 등이 바로 체포해서 기소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정진상까지 또 이게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곧 이재명 대표도 소환장은 보낼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곧 이재명 대표를 향한 소환장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예, 직진이냐 우회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에요. 검찰 수사가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수사 전에 가족들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아마도 내년 총선 전략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끌어가면서 어떤 유리한 정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이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산안이 있죠. 예산안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거부했습니다만 또 국정조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 소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여당 압박에 대해서 이 대비하는 카드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시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고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현장 행보에 돌입을 했는데 여기서 과연 이 대표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 것인가, 낸다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0일이 넘었잖아요. 취임 100일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검찰발 뉴스에서 이런 사법 리스크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민생을 위한 국회를 이끌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언론에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하다 보면 좀 겸허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최고위의 어떤 제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경청하는 버스로 이렇게, 과거에 이제 대선 때는 메타버스 있지 않았을까? 매주 타는 버스라고 했는데 이제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마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요, 한마디 한다면 이제 뭐 정치 보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들고 놓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왜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게 그 대장동이잖아요. 대장동이 처음 터뜨린 게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분이 광주 대동구 출신이에요. 이분이 윤영찬 의원은 펄쩍펄쩍 뛰고 부인하지만 지금 이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낙연 캠프에 윤영찬 의원께 자료를 녹취록을 갖다 줬다. 이런 게 보도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게 가장 대장동 사건을 처음에 이슈한 거는 이낙연 캠프입니다. 이낙연 캠프.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인 법인 카드도요, 공무원이 좀 이게 녹음을 해가지고 다 이게 양심선언을 한 거지, 누가 이게 정치 보복으로 수사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이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고인
고 이병철 씨가 좀 이게 녹취록을 가지고 고발한 거지. 뭔가 이게 현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그 먼지털이 수사처럼 의도적으로 이게 수사한 게 없어요. 과거 정권에 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과거 친정권 검찰이 덮었던 게 최근에 유동규 씨도 양심선언으로 놓고 남욱 변호사도 놓고 이래서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정치 보복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가 호남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갖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녹취록이 줬다. 이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경선에서 졌던 인물이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낙연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분리 작전,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다툼을 유발하려고 하는 전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공고하게 정통성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잘못한 게 없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발 뉴스도 아직 나오지 않거든요. 뭐 직접적인 물적 증거든 인적 증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명계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처럼 단일 대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단일 대우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끝까지 가면요. 몇 분 안 남을 겁니다. 어떻게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킵니까?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최근에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내가 이게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다. 네. 이게 그 동의한 사람이 아마 이해식 의원 있잖아요. 옛날에 김혜경이 그 수행 실장했던 거의 둘이밖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게 양양자 의원 있잖아요. 무소속이지만 이분도 이게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떠나라 이런 게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박영선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이재명은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다. 이러면서 그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런 게 목소리가 많고 저는 갈수록 이게 그 비명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른 의원이나 친 이낙연 게 있잖아요. 이분들 서른 의원도 1월 달에 미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친문 쪽으로 상당히 그 세력이 결집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고립된다. 어떻게 그 방탄을 해주고 싶어도 혐의가 한두 개입니까? 저는 뭐 끝내 많이 최종까지 순장 끝까지 남을 의원은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갈수록 비명계 목소리가 커진다는 네, 분석이시죠.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좀 썼으면 억울하지 않을 건데 한 번도 방탄을 쓴 적이 없어요. 검찰 소환 조사가 있으면 당당히 응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사법 리스크 방탄 하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국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뭐 말이 없어요. 대통령과 관저에서 식사한 이후에 너무 말이 없다. 그만큼 이견이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들은 저는 민주정당이라면 이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견 속에서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또한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수사와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기자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마치 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검찰발 기사 말고 수사로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정치가 지금 서로에 대한 비판만 있잖아요. 뭐 비판을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정치인들이 자꾸 수사를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다르게 보는 게요. 아마 이게 소환해도 아마 거의 이제 그 국회 방패막이에 숨지 않을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2개 기소가 됐잖아요. 선거법으로. 그때 백현동하고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 기소가 됐거든요. 그때 그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검찰에 전혀 안 갔고 서면 요구해도 그 인사말 앞뒤 빼니까 몇 줄, 2-3줄인가? 이렇게 그냥 검찰 수사를 무시하듯이 전혀 협조를 안 했습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게 저는 소환하면 결국에 그 국회 체포 동의안이나 그 방어막 있잖아요. 특권 이쪽에 숨어가지고 우리에게 응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치인들의 기억까지도 기소하는 경우는 처음 봐요. 누구를 몰랐다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기소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용된다라고 한다면 정적 제고용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누구 몰랐다고 해서 기소해서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선거직 박탈시키면 앞으로 검찰 권력이 아무나 기소해서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소해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이건 거부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고심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칙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치적 동지이지만 같이 함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노웅래 의원이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유독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 의원이나 야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인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의 형평성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당직자라든가 야당 의원들만 조사하고 그들에게 구속 수사만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법원에 있어서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박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만약에 노웅래 의원만 원칙대로 그냥 자율 투표에 맡긴다. 당론으로 이렇게 보호 안 해주고 이러면 상당히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비명이면 유죄고 친명이면 무죄냐. 나는 이게 비이재명계니까 보호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게 체포동의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는 왜 형평이 안 맞느냐. 이런 게 비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성훈 변호사님이 구속 수사 야당에 대해서만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요. 1000명 수사해서 200명 구속했습니다. 이런 게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야기 했어야죠. 200명이 구속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 정권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지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검찰총장이고 중앙지검장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해서 구속시킨 것이지 자꾸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전제로 한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상황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경찰 정보라인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축수본 출범 이후에 첫 송치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첫 송치 사례고 만약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좀 풀려야 되는데 아쉬운 게 첫 송치인데 결과적으로 이 송치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대처를 잘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게 아니라 송치된 게 아니라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태원 참사의 본류 사건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류에서는 아직도 구속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직도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수본은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서울청장,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지휘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수본 수사는 그냥 꼬리 자르기 수사 그러려다가 꼬리도 못 자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게 그 수사가 이게 완전 곁까지만 이게 그 가지 핵심은 이게 찌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 보고서 삭제는요. 물론 이제 그 규정에 따라 삭제라 평소에 정보 보고는 날짜가 지나면 이게 삭제하죠. 근데 이렇게 대형 참사할 때는 보관해 놨는 게 더 맞는데 삭제한 게 이제 그 잘못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건의 원인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과연 이게 이러한 대참사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떻게 대처했으면 최대한 이게 구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영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셀프 수사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대형 참사가 났을 때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전혀 이게 개입할 근거가 없으니 경찰만 하니까 이런 게 부실수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이게 저는 검수완박이 왜 대형 참사까지도 빼버리는지. 아니, 다른 정치 수사는 빼더라도 이런 게 대형 참사를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무장관도 특수부 출신이고 굉장히 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 실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하는 어떤 기사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상 규명해야 될 뿐이지 수사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 주장만 하고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본이 수사를 열심히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력이나 소방력이 있어서도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휘권이 없어서 이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경찰국 신설할 때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신설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 책임 회피하기 이런 전략만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사는 이미 끝난 수사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다 핵심, 직접적인 원인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데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는데 일단 특수본에서는 지금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피의자들을 대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모여서 사고의 원인이 됐다라는 과실범의 공동점검 법리를 구성 중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정말 이게 그 듣도 보도 못한 무리한 이게 법리 구성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학자들 중에는 이게 부정하는 견해도 많고 인정하는 분도 있고 우리 판례도 이게 인정한 예가 있지만 그러게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과실이 공동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 중에 몇 명이 통나무를 이렇게 어깨 메고 가다가 뭐 통나무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통나무를 같이 메고 가잖아요. 이 말은 이게 행위를 공동으로 하니까 과실이 공동이 있다. 이런 판례거든요. 근데 용산구청, 소방, 경찰 무슨 이게 행위를 공동으로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법리 구성을 못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영장도 다 기각된 게 아닌가 서장이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좀 부정적으로 말까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의 이제 책임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실은 세월호 참사는 검찰이 엄청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1심에서 무죄 나왔고요.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딱 해경 정장 한 명만 유죄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수사하냐 경찰이 수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 대통령의 수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수사 의지가 없는데 한동훈 장관은 항상 찰리스트하고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야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다 그냥 김우겸 의원 구속하란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조금이나마 밝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밝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